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쌤즈의 최쌤, 최규태 강사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의 핵심인 다형성,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다형성의 개념과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서블릿이라든지 EJB 같은 상위 과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과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다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다형성의 개념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유지보수가 어려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형성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유지보수 편의성이 향상이 됐는지, 개선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형성의 3요소인 상속과 메소드 오버라이딩, 형변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서 디자인 패턴에서 다형성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디자인 패턴 안에서 다형성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이 과정을 마칠까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클립스 아무거나 실행해 주시고요.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세요.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하나를 작성하시는데 패키지는 폴리모피즘 1, 클래스는 삼성 TV. 자, 삼성 TV 클래스에다가 다 한 4개 정도의 메소드를 추가 볼까 합니다. 네 개 정도의 메소드를 추가할 거고요. 글씨 크기가 좀 작나요? 네, 키워드릴게요. 자, 파워 온오프, 그 다음에 볼륨 업다운, 당연히 전원과 관련된 메소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 자, 삼성TV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성TV를 시청하는 클라이언트도 TV 유저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도 작성해 주시고요. 메인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삼성TV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전원을 켜고 소리를 올렸다가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을 끄지요. 자, 이렇게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F11, 삼성TV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굉장히 기본적인 자바 소스죠. 이 코드를 이해 못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작성된 TV 프로그램은 유지보수가 어렵다. 왜 유지보수가 어렵냐면 삼성 TV를 복사하시고요. 그냥 삼성 TV 자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스 이름을 LGTV로 변경하고 LGTV를 열어서 메소드를 약간 수정을 합시다. 턴 온 오프, 그 다음에 소리 조절은 사운드 업 다운. 자, 그리고 당연히 LGTV니까 LGTV로 변경을 하셔야겠죠. 자, 이게 문제라고요. 삼성TV 개발자와 LGTV 개발자는 회사가 다릅니다. 개발자도 다르고요. 이 두 개발자들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회사의 방침대로 열심히 회사의 방침에 맞춰서 클래스, 제품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텔레비의 메소드와 LG텔레비의 메소드 시그니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삼성텔레비를 지금까지 열심히 사용해 왔었던 이 클라이언트가 어느 날 삼성텔레비가 낡았어요. 전원도 잘 켜지지도 않고 소리 조절도 잘 안 돼요. 그러면 하이마트 가서 LG텔레비를 사올 거고 더 이상 삼성텔레비를 시청하지 말고 LG텔레비로 바꿔라. 자, 그러면 삼성텔레비를 LG텔레비로 바꿔서 시청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소스가 수정이 돼야 됩니까? 굉장히 많은 소스. 클라이언트 소스 대부분을 수정해야만 테레비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LG텔레비로 바뀌잖아요. 이렇게나 많은 소스를 수정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클라이언트가 한두 개면 한두 개의 클라이언트를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클라이언트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모두 찾아서 전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보수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테레비의 성능이 좀 떨어진다. 성능이 좀 떨어지면 어떠냐. 얘를 교체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성능이 좀 떨어져도 그냥 보자. 삼성텔레비가 성능이 떨어져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했을 때 테레비 교체가 좀 더 원활하게 될까? 그래서 다형성을 적용해 보자고요. 폴리모피즘 1 패키지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폴리모피즘 2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삼성텔레비가 있습니다. 삼성텔레비. 이 삼성텔레비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 Alt Shift T Alt Shift T 단축키를 누르면 익스트랙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익스트랙 인터페이스를 하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TV라고 한 다음에 Select All.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체크박스는 풀어줍시다. 주석을 쓸데없는 주석을 만들기 싫어서. 자, 그러면 TV라는 인터페이스를 익스트랙 할 거다. 그 안에는 4개의 추상 메서드를 포함시킬 거다. OK 버튼을 눌렀더니 TV라는 인터페이스가 삼성 텔레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삼성 TV 클래스에는 임플리먼트 TV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LG TV 클래스가 중요한데요. 자, LG TV 클래스에다가 임플리먼트 TV를 추가하고 저장을 하는 순간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 부모가 추상 클래스거나 인터페이스인 경우에 자식 클래스는 무조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데 오버라이딩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TV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 4개를 LGTV도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컴파일이 안 되는데요. 컴파일이 안 되면 써먹을 수 없는 텔레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에러가 사라졌고요. 마지막으로 TV 유저를 열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볼륨, 파워, 온오프, 볼륨 없다. 원래대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는 유지보수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어떻게 유지보수가 편해지냐면 일단 실행을 먼저 해볼까요? LG 텔레비 객체를 생성하고 부모 타입인 TV 타입의 참조 변수에 할당을 했다. 자식은 부모 타입으로 변환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묵시적 형변환,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서드를 순차적으로 추가합니다. 실행해보면 당연히 LGTV가 잘 동작을 하죠. 실행할 때마다 LGTV가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는 삼성텔레비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New LG를 New 삼성TV로만
변경하시면 테레비가 변경이 되죠. 폴리모피즘 1에 있던 TV 유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폴리모피즘 1에 있던 TV 유저는요, 이만큼의 소스를 전부 수정을 했어야겠죠. 그쵸? 이거를 다 수정을 했어야 테레비를 변경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폴리모피즘 2의 TV 유저는 이것만 수정하면 됩니다. 삼성 테레비가 실행된다, LG 테레비로 바꿔라, 얘만 건드리면 됩니다. 이주보수는 굉장히 편해지겠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100개가 있었을 때 폴리모피즘 1과 폴리모피즘 2는 확실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형성이죠. 다형성의 3요소가 뭐라고요? 다형성의 3요소는 첫 번째가 상속, 두 번째가 메소드 오버라이딩, 마지막이 형변환. 자, 보시면 삼성TV와 LGTV가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임플리먼트를 한 거고, 클래스라면 추상 클래스거나 클래스라면 익스텐지를 했겠죠. 어쨌든 자식 입장에서는 둘 다 부모인 거고요. 부모가 있고, 두 번째가 오버라이딩.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부모로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테레비는 반드시 동일한 메소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버라이딩의 강제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형변환. 자식 객체는 부모 타입으로 변환될 수 있다. 묵시적 형변환.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다형성이 적용이 되는 거고, 다형성을 여러분이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유지보수가 편한, 관리가 용이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자는 거죠. 뭐냐면 나는 이것조차도 수정하기 싫다. 무슨 얘기냐면 자, 폴리모피즘 1과 2의 TV 유저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유지보수가 편해진 건 맞아요. 그쵸? 유지보수가 편해졌죠?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100개가 있었을 때 100개 클라이언트를 모두 수정한다? 이거는 똑같잖아요. 수정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냐, 수정의 범위가 좁은 거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수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클라이언트를 수정하는 건 똑같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셔야 된다. 폴리모피즘 2를 복사하시고요. 폴리모피즘 3를 만듭니다. 폴리모피즘 3를 만들면 이제 폴리모피즘 3에 클래스 하나를 추가해요. 클래스 이름이 팩토리, TV 팩토리. TV 팩토리 클래스에는 TV 하나를 생성해서 리턴하는 메소드 하나를 가지면 되는 거고, 아이디가 LG인 경우에는 LG TV 객체를 리턴, 삼성이면 삼성 TV 객체를 리턴. 이도저도 아니면 너를 리턴한다. 공장입니다. 테레비 공장. 테레비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 공장으로부터 테레비 하나를 획득을 해요. 이때 아이디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LG냐 삼성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테레비가 리턴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팩토리 패턴이 적용된, 공장 패턴이 적용된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 클래스로부터 테레비를 획득할 수 있도록 TV 유저를 수정하시면 되겠죠. 팩토리, 테레비 객체를 획득할 때
팩토리로부터 테레비를 얻어냅니다. 자, 이때 명령행 인자를 활용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을 시키면 무조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이 되겠죠. 명령형 인자로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run as의 run configuration 실행 환경으로 들어가신 후에 아규먼트에다가 LG라고 소문자 LG라고 입력을 하시고 run 버튼을 누르면 LGTV가 동작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실행할 때마다 무조건 LGTV가 동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삼성 테레비로 변경하고 싶을 때 명령행 인자를 아규먼트를 삼성으로만 수정하시면 어떠한 자바소스 수정도 없이 실행되는 테레비 객체를 변경할 수가 있다. 이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이게 물론 디자인 패턴 안에서도 다형성이 적용이 된 거죠. 어떻게 다형성이 적용됐냐면 getTV라고 하는 메서드가 출이됐다. 이 메서드가 id 문자를 뭐로 받느냐에 따라서 TV 타입의 객체, 그게 LG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삼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식 객체는 부모 타입으로 변환될 수 있다. 묵시적 형변환. 그래서 TV 유저라는 클라이언트는 야 공장아 테레비 하나만 다오. 여러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요 테레비 객체가 얻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LG 테레비가 얻어지는지 삼성 테레비가 얻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테레비 객체를 획득을 하고 획득된 테레비를 이용해서 TV 시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라고 하는 공장 기능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팩토리로부터 테레비 객체를 획득을 하고 획득된 테레비의 메소드로 출해서 원하는 로직을 실행시킨다. 이렇게 디자인 패턴까지 결합을 하면요 클라이언트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도 실행되는 테레비를 변경할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폴리모피즘, 다형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해보면요 TV 유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V 유저, 마지막 TV 유저가 폴리모피즘 3, 이 세 가지 소스를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다형성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소스 수정의 범위가 넓다. 다형성을 적용했더니 소스 수정의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편하다. 소스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실행되는 객체를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용이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클라이언트 소스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실행되는 객체를 변경하고 싶으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셔야 되고 이 디자인 패턴 역시도 다형성에 기반한다. 여러분 이 클라이언트 코드를 제가 처음 보여드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과연 어떤 테레비가 실행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대답을 못합니다. 왜? 모른다가 답이거든요. 실행을 해봐야 안다는 거죠. 이 공장이 어떤 테레비를 리턴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만 어떤 테레비가 실행될지 모르게끔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해야만 테레비가 바뀌는 상황이 됐을 때 클라이언트를 수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형성이 왜 중요한지 다형성의 3요소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다형성을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유지보수가 편해지는지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패턴까지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든 아니면 그 상위 기술을 학습을 할 때도 다형성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개념을 이해하시거나 접근하시면 훨씬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을 거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